아, 이거 좀 재밌습니다, 이거. 대박난 몰수품. 예, 이거 어떤 얘기죠? 이거? 이게 몰수품이 가격이 엄청 뛰어가지고 뭐 소위 이제 대박이 난 사건입니다. 이제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몰수했습니다. 이제 2017년에 몰수했는데 투자합니까? 저는 없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 지금 다들 이걸 하고 있어갖고 이게 저도 그래갖고 이게 저도 이만큼이나 올랐는지 몰랐는데 2017년에 191 비트코인을 몰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가치가 뛰어서 4년 만에 45배가 뛰어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2억 9천여만 원의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17년에 주변에서 저 투자한다 그랬을 때 뭐 그런 걸 하냐 이렇게 하고선 넘겼는데 그때 뭐 제가 이제 월급 조금 모은 거라도 했었으면은 저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몰수한 비트코인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자산으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분하기 어려웠다가 최근에 이런 법이 바뀌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하고 또 도박, 개장,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이 191 비트코인을 환가 처분한 122억 을 이제 국고에 귀속한 사건입니다. 야, 진짜 이거 뭐 참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덕분에 존버를 했다. 그러니까 존중하며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사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댓글 봤는데요. 검테크라고. 검테크. 예, 재테크다 이거는. 그래서 국고를 많이 재테크를 했다. 검찰이 이런 대신 관리해줬다.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변모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 그 건전한 투자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왜 몰수했을까요? 이 비트코인들이 사실은 좀 불법적인 경로로 돈을 받아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 최대 음란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요. 회원 수가 121만 명이었는데 음란물을 20만 건 넘게 유포하면서 음란물 결제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191개 정도의 이 비트코인을 압수를 했는데 당시 시세로는 2억 원이었는데 좀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뛰면서 지금처럼 대박이 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뭐 오늘도 방금 들어오면서 좀 봤더니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막 계속 그렇게 나오던데. 자, 이제 변호사님은 혹시 투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못 하고 있죠, 몰라서. 아, 그러세요? 네. 예. 지금 당시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소송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못 한다는 게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사실은. 말이 코인이지. 디지털 디지털 장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저만 모르겠어요. 대법원 판사님들도 이게 몰수라는 것은 뭔가 물건의 실체가 있어요. 이렇게 뺏는 건데 이게 디지털 장부라고 뭘 기록을 한다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뺏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판사님들도.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이게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몰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2018년에야 대법원에서 이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게 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건지도 불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고 추징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1심, 2심에서처럼 야 이거는 몰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그래서 대법원도 그런 거 같다 해가지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이 제2의 소라넷 운영자는 만약에 그거는 그 사람의 이익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몰수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됐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거 처분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몰수라거나 추징을 했겠죠. 그러니까 재산적 이익이 있으면 추징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훔쳐서 예를 들어 절도를 해서 그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은 없지만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물건 가치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징을 하거나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이거는 몰수 대상이다 판단을 한 게 2018년 5월이었는데 최근에 이걸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3년? 3년 정도 이제 버틴 건데 이게 아까 양앵커도 살짝 얘기했지만 오래 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큰 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존중하며 버티는 거. 존중하면서 버티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제 주변에 단타 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왜 웃긴 거죠? 단타를 치면 이제 거래를 하면서 손해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환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관련 법령이 없었던 거예요. 법이 없어갖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전자 지갑에 존재를 하지만 그거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이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난 상태여서 그래서 검찰이 이 비트코인을 전자 지갑에 보관만 해오다가 이게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지난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지난달 25일 날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제서야 이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사설 거래소에 통해서 팔았던 겁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음란 마귀의 결과적인 애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라넷을 운영한 음란 마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국고에다가 이렇게 바친 셈이 됐으니까. 국고에 얼마의 재산이 귀속되냐라는 걸 봤을 땐 사실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 개정이 늦어져서 법 시행이 늦어져서 처음에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사실 좀 수익을 환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법이 시행되면서 대박이 났죠.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7,3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좀 이런 영향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짜증나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몰수당했다는 그 제2의 소라넷 그 운영자가 또 상당한 금액을 또 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몰수한 게 191개를 몰수를 했는데 그중에 25개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25개로 하면 지금 기준으로 한 18억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 몰수를 할 때는 그냥 2억 7천만 원어치였는데 전체가 다. 근데 그게 4년 사이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2억 7천만 원을 뺏겠다고 생각했지만 18억 원이 돌아온 그런 셈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검테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추징금이 한 6억 9천 원, 7억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빼더라도 11억 가량은 돌려받을 수 됐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꼭 전해드려야 돼요. 이거 보고 또 비트코인에 너무 몰입하시면 안 되는 게 비트코인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복잡한 거예요. 그 주식은 여러 가지 투자하다가 잘못 실수할 수 있는 방지책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이렇게 큰 돈을 얻는 분도 있지만 아무것도 못 얻는 분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뭐 제도적인 좀 뭐 보호 장치가 좀 미비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소장님. 네. 누리꾼들 반응도 상당히 진짜 막 왔다 갔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거 애국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애국이라는 표현을 쓰셨겠지만 그렇죠. 애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나라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22억 돈은 만들어줬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근로 의욕을 없애게 만드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검테크라는 얘기도 되고 뭐 교도소 갔다 나왔더니 재산이 몇 배가 불었고 세금도 안 내는 재산인데 이게 예금 적금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드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나 이런 어떤 정서가 팽배해지는 거죠. 저부터도 그때 저 비트코인 조금 있었거든요. 그때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이 뭐라고 했어요? 가상화폐 조금 있었거든요. 다 파셨어요? 그건 무조건 다 단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익을 보지도 못하고 손해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하면서 거의 정신이 황폐돼 24시간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그게 대박 날 수도 있지만 정말 다 망해서 완전 영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근로 의욕을 상당히 좀 좀먹는 어떤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나쁜 짓 다 해가지고 모은 걸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고작 사실 3, 4년 만인 거거든요. 교도소에 나왔더니 10몇억을 손에 쥐고 있다. 이러면 일할 맛 안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리꾼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 계속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뭘 또 뭐 여쭤봐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느라고. 아무튼 그때 손해 보셨어요, 그럼? 손해 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득을 보지도 않고 방법은 확실히 알았어요. 어떤 거요? 그냥 계속 그냥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건 아침부터 했다가 딱 시간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안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만 올인을 하게 되고 주식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한계가 하나도 없고 어떤 그 재테크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운에 맡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도박이죠. 그래서 도박을 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절망스럽고 나쁘니까요. 어쨌든 저 같으면 큰 돈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뭐 우리 소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칙에 기반한 맞습니다. 주장이었고요. 요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에 대한 또 뭐 글로벌 환경이 좀 뭐 바뀌고도 있다는 얘기도 있죠. 자, 아무튼 뭐가 됐든 이 국고 환수된 이 돈, 저는 이게 이 제2의 소라넷 운영에 따른 어떤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쓰이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